부산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서 한 횟집 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웬 할머니 한 분이 20일째 매일 현금 150만 원어치 관거회를 사갑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같습니다. 구멍 뚫린 운동화를 신은 75살 노모가 어째서 3천만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을 들고 나타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일 전인 2023년 11월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째 대청수산을 운영해온 김태원 사장의 가게에서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한 오후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해지고 실밥이 터진 낡은 외투에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달아빠진 운동화.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행사에게 김 사장은 시장 구경을 온 어르신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기 관거회 20kg만 주시오. 순간 김 사장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거회 20kg이면 좋기 150만 원에 달하는 어지간한 식당에서도 주문하지 않는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언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대묻자 할머니는 말없이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아온 듯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후 2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똑같이 관거회 20kg을 새 현금으로 사갔습니다. 20날 동안 할머니가 쓰고 간 돈은 무려 3천만 원.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어 한 달에 고작 30만 원을 벌던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김 사장은 더 이상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거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준호 경사는 처음엔 노인과 관련된 단순 해프닝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정황을 들으며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이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대청수산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가 되자 정순이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관거회 20kg과 매운탕 거리를 주문하고 150만 원의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고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이 경사는 조용히 할머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녹슨 손수레에 묵직한 보온 상자를 싣고 시장의 복잡한 인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파른 달동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면서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멈춰선 곳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허름한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집값보다도 훨씬 비싸 보이는 최신형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번쩍이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이한 풍경에 압도된 것도 잠시 할머니는 익숙한 듯 냉장고 문을 열고 그날 사온 회를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기이한 행동의 의미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저 냉장고의 정체는 무엇이며 할머니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이준호 경사는 결심을 굳히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부산 중부경찰서 이준호 경사입니다. 잠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의 낡은 폴더폰이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동공은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고 전화기를 쥔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마당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경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는 사이 그의 눈에 할머니의 소나기에 필사적으로 쥐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하고 할머니가 실려가는 동안 이 경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의 모든 열쇠는 바로 저 사진 속 이름 부를 젊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의 무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판잣집을 수색하던 이 경사는 삐걱거리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옷가지들 아래에서 그는 낡고 해진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통장을 펼쳐든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통장의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33억 5천만 원,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노인의 통장에 찍힌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경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겨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은 단 한 건, 정확히 석 달 전 로또 당첨금이라는 명목으로 50억 원이 입금되었고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33억 5천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경사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어째서 이 누추한 판잣집에 살며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숨긴 채 매일같이 이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며 비극적인 무언가가 이 사건의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이제 막 발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빙산 아래에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시리고 아픈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정순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창밖의 잿빛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이준호 경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경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그녀가 겪어온 세월의 고통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간직했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아이, 제 아들 민수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민수 첫 월급 날이었어요. 아들은 한 달 내내 고된 공사장 일을 마치고 처음으로 월급을 손에 쥔 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관거회 20kg 포장했어요. 엄마, 관거회 배불리 먹여드리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집에서 딱 기다려요. 하지만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줄 회를 양손 가득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돌진해 온 검은색 외제차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에게 가져다 줄 관거회 봉투를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병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경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전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할머니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와 거액의 복권 당첨,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기이한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복권 당첨금으로 아드님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계셨던 겁니까? 그의 질문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닌 싸늘하고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뿐이었다면 내가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분노를 담아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의 추악한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 TY그룹 박 회장의 망나니 같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음주와 약물에 취해 저지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한 젊은이의 목숨은 너무나도 가볍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은 내 아들의 목숨값을 돈 몇 푼으로 정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3억 원을 제시하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의 목숨은 이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한 노모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복권에 당첨된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수북이 쌓인 5만 원권 돈다발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웃고 있는 그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 그녀는 복권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당첨금의 일부를 떼어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밀리에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33억 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처절한 복수극을 계획했습니다. 박 회장 아들이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저는 제 모든 것을 건 돈으로 세상의 심판대 위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매일 부산 시내의 모든 노숙자 쉼터와 보육원, 독거노인들에게 최고급 광거회와 음식을 보내는 것.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매일같이 수백만 원의 새 현금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이고 결국에는 언론과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농락한 TY그룹의 추악한 만행을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폭로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복수가 더러운 권력이라면 제 복수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내 아들이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병실에 있던 모두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연약한 노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경찰 앞에서 쓰러진 것조차 그의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 말기, 시한부 인생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신을 찾아온 바로 그날 극적으로 쓰러지는 연기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증폭시키고
병원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녀가 고용한 탐사 기자는 이미 TY그룹의 온갖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기사 송고 버튼을 누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일면은 하나의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단독 33억 광어회 할머니, TY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다. 기사가 터져 나온 순간 TY그룹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재벌의 잔인한 갑질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TY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단 하루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여론에 떠밀린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박 회장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아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줍던 연약한 노모가 오직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꺾이지 않는 정의에 대한 신념만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거대한 골리앗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태원 사장과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이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범죄자로 의심했던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사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 한가운데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매일 가장 신선한 생선과 채소, 따뜻한 반찬을 채워 넣었고 냉장고는 단 한 번도 비는 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작한 사랑의 나눔은 이제 시장 전체로 그리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복수를 마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정순이 할머니는 아들이 기다리는 하늘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피부티 하나 없었지만 시장 상인들은 물론 그녀가 베푼 따뜻한 음식으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던 수많은 노숙자와 보육원 아이들이 빈소를 가득 메워 그녀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세상에 남아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져나갔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수산물 시장을 넘어 사랑과 나눔의 성지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TY그룹의 박 회장은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은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한 세계는 한 노모의 위대한 사랑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후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김태원 사장은 아들 민수 씨의 묘 옆에 나란히 잠든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그토록 좋아했던 싱싱한 광거회 한 접시와 따뜻한 정종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어머니가 시작하신 위대한 사랑, 이제 저희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의 뒤로는 이제 자갈치 시장의 주인이 된 젊은 상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정순이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민수 씨를 기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때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피워낸 사랑의 꽃으로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온기가 시장 구석구석을 훈훈하게 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된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채워넣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 정순이 할머니가 늘 오시던 그 시간이 되자 시장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냉장고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없지만 그 시간은 시장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태원 사장이 아침에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횟감을, 박병국 사장이 최고급 한우를,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을 담은 나눔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각지에서 성금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자신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자갈치 시장을 부드럽게 감싸던 날 낯선 중년 여성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며 삶의 희망을 놓아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광어회 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으며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작은 식당을 열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매일 식당에서 만든 음식의 일부를 나눔, 냉장고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시장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린 낡은 현판에는 이제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갈치 시장.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듯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심을 담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게 빛나는 2개의 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할머니와 아들 민수 씨가 함께 웃으며 따뜻해진 세상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자갈치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김태원 사장은 이제는 비어있는 할머니가 늘 앉으시던 구석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불의에 맞섰던 숭고한 용기와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은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손님의 행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는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남루한 옷차림 속에 감추고 있던 것은 거액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정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과 남은 생명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파문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복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녀가 남긴 울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겉모습 뒤에 위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이 이야기에서 얻은 깊은 교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